김용빈 씨의 특별한 점은 남진 선생님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콜센터를 진행하면서 탑7의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가요? 미스터 트롯을 진행할 때는 경연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굉장한 압박감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대를 막 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레퍼토리를 다 보여줄 거고 거기에 추가로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곡을 선정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엄청나게 보여줄 수 있고 대중들이 신청하는 신청곡을 부르기 때문에 대중들의 니즈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없을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 분석할 김용빈 씨의 상사화는 정말 매력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딱 전주가 시작되잖아요. 특히 이 상사화는 명곡입니다.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곡 중에 한 곡인데요. 전주만 나와도 뭔가 노래가 부르고 싶은 그러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용빈 씨가 부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떨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대중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떨려서 근데 어떡해.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씨라는 분이 신청하셔서 듣고 계신데요. 아직 노래가 시작도 안 됐는데 너무 떨려서 어떡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간 사랑의 콜센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뽕숭아 학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김용빈 씨가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네요.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여러분 보세요.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이 상사화라는 노래는 워낙 라인이 좋고 멜로디 진행이 쉬우면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트로트 가수들이 불러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트로트는요 정말 여러 장르가 존재합니다. 막 뽕짝 비트에 쿵짝쿵짝쿵짝 하는 비트도 있고 쿵짝짝짝 쿵짝짝짝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트롯이 존재합니다. 세미 트롯까지 하면 정말 많잖아요. 발라드 같기도 하고 트로트 같기도 한 그러한 곡들도 있는데 상사화라는 곡은요 멜로디 라인은 클래식한데 음악의 느낌은 뭔가 현대적인 정말 오묘한 곡의 느낌입니다. 그러한 곡을 김용빈 씨의 보컬이 탁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클래식과 현대의 만남?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자, 지금까지 상사화를 불러왔던 가수들이 어떤 가수냐? 클래식한 발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상사화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곡 자체가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작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김용빈 씨도 전통하면 김용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곡이 잘 어울리는 거죠. 저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됩니다. 앞으로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말 명곡을 막 쏟아낼 거고 때로는 또 가요를 부르면서 우리들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어머 이런 곡까지 잘 불러버리네 이러한 일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팬덤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자,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상사화를 부를 때 아티스트들이 남진 선생님의 냄새가 납니다. 자, 남진 선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구수하면서 트로트 느낌 그리고 또 사투리가 들어간 느낌으로 부르시거든요. 남진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수들이 이걸 듣다 보니까 남진 선생님의 이런 냄새가 막 풍겨요. 그런데 김용빈 씨의 좀 특별한 점은 남진 선생님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자, 이러한 부분도 박자도 남진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딕션, 발음에 있어서도 그 누군가를 따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김용빈 씨의 말하는 투로 그대로 툭툭 던지면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남을 흉내내는 사람은요, 처음 얼뜻 들었을 때 흥미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보면 뭔가 조금 질리게 되는 그러한 느낌 받아보신 적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원조가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면 우리가 질리는 거 없이 계속 즐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신의 것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의 힘입니다.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이러한 부분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남진 선생님 상사화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너는 또 어대로 합니다. 어대로. 그런데 지금 김용빈 씨는 그런 거 따라하지 않았죠. 자신의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김용빈. 인연이라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인연이라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자, 박자를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할 때 박자를 타잖아요. 여러분 박자를 타면 대중들은 그 음악에 막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주와 목소리에 하모니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곡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김용빈 씨의 상사와는 그러한 느낌을 내고 있네요. 향기마저 떠나 향기마저 떠나. 자, 저는 이 부분 좋았습니다. 향기마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으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느끼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김용빈 씨의 외모가 왕자님인데 근데 또 왕자님 계열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약간 진하게 생긴 인도 왕자님처럼 생긴 왕자님들도 있고 약간 일본 쪽도 있고 한국 쪽도 있고 중국 쪽 여러 가지 왕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용빈 씨는 오묘하게 깔끔한 왕자님 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약간 느끼하게 하더라도요, 느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미디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되고 노래 되니까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용빈 씨의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이런 것도 전 너무 좋았어요. 바람에 날리는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바람에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것 같죠? 이런 게 여러분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하면 어때요? 별로잖아요. 바람에 정말 바람이 날려. 바람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 바람에 날리는 어때요? 날리는을 표현할 때 허스키하게 갔다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별로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하면서 음악의 이런 다이나믹을 살리는 저런 프로의 모습 너무 매력적인데요. 벚꽃잎 속에 자, 이런 것도 너무나 말하듯이 가죠. 내 사랑도 진다 내 사랑도 진다. 자, 김용빈 씨의 매력이 뭐가 있냐? 웃으면서 불러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우는 얼굴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갔어도 우리까지 우울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해요. 매일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만 보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들이 마인드셋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김용빈 씨 웃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 가수까지 막 TV에 나와서 울어버리면 처음에는 감동이 될지는 몰라도 계속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빈 씨는 이렇게 미소를 띠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보면서도 위로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를 들어주거나 내리는 여러 가지 창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대를 올리고 부르는 게 많은 부분 이점이 있다. 하지만 상호두간이 급격하게 쪼여지는 사람들은 광대를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라니
자, 보셨어요? 아 할 때 김용빈 씨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중고음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 가수들이 잘 보면 자신만의 발성으로 그 특정 음정을 딱 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러한 루틴들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H 사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 이렇게요. 그런데 김용빈 씨는 H 사운드가 안 들리고 허밍해서 엽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으셨네요? 이렇게 허밍해서 순식간에 음정을 잡고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테크닉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예술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발성을 고집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예술에는 답이 없어요. 다 다른 모습이 맞는 겁니다. 동백이 동백이 자, 이런 부분도 동백이 할 때도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네요.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여러분, 제가 상사와 정말 여러 가수들의 버전을 많이 들어봤어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요. 그런데 김용빈 씨의 음악 표현은 다른 가수들과 조금 달라요. 이게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같은 노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미 너무 좋은 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수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리스크가 동반을 해요.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되는데 김용빈 씨는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빈도 같은 세월이 빈도 같은 자, 김용빈 씨의 매력이 뭐냐면 세월이 휙 가도 할 때 호흡의 하나하나를 아껴 쓰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김용빈 씨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왕자님 같고 멋있고 남잔데 아름다운 느낌도 들고 날씬하고 이렇다고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자, 날씬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애초에 흉통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김용빈 씨처럼 날씬한 사람들은 흉통이 작기 때문에 호흡의 프레스가 비교적 약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잘 사용해줘야 되는데 김용빈 씨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들을 때 김용빈 씨가 호흡이 딸린다는 느낌 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 저 또한 못 봤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김용빈 씨는 자신의 발성과 노래에 있어서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다. 신동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의 노래에 있어서 연구한 시간이 엄청나게 깊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래를 1, 2년 배워서 대학 4년 나와서 뭘 해보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노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김용빈 씨 보세요. 신동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평생 해와서 이제서 터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뭘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전 김용빈 씨가 이번에 잘 된 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의 성공.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김용빈 씨의 화려한 모습만 늘 봐서 그렇지, 김용빈 씨가 지금까지 가수를 해오면서 정말 말하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을 거고, 정말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고통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된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쉽게 하고 성공해버리면 우리가 왜 노력하고 사나요? 다들 나쁜 짓 하고 살아가지. 그런데 김용빈 씨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잖아요. 영원하리 영원하리 내 안에 그대는 소리가 깊어. 소리가 그냥 가벼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용빈 씨의 성종은 바리톤인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종이 바리톤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가장 잘하는 성종이 바리톤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고음 잘 나는 테너들이 정말 좋은 성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슈퍼스타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영웅 씨예요. 임영웅 씨 바리톤입니다. 김용빈 씨도 바리톤이에요. 자, 손태진 씨 보세요. 바리톤이에요. 진혜성 씨 보세요. 그분은 또 바리톤인데 톤을 올려가지고 테너처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톤의 영역이 노래를 잘해버리면 진짜 잘해집니다. 왜일까요? 자, 저음은 타고나지만 고음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저음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멋지게 들려요. 지금 김용빈 씨 보세요. 별거 안 했는데도 너무 듣기 좋잖아요. 미소를 탁 짓는데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씨가 와호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랑빈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가수에게 이렇게 환호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지역에서 우리 동네 행사하네, 행사했는데 김용빈 왔네,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용빈의 스케줄표를 펴가면서 우리 용빈이가 오늘 여기에 가네, 나도 그날 일 쉬고 가야지, 나도 그날 굿즈 사가지고 가서 김용빈 응원해야지, 어라 팬클럽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가네,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게 팬덤 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세요. 나랑 결혼한 남편조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덤 생활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보셨어요? 김용빈 씨가 엇박을 타네요. 박자가 빰빰빰빰빰빰, 여기서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이건데 정박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박자를 살짝 밀면서 레이백을 주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노래가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즐기는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라이브하게 들리게 되는데 김용빈 씨는 이 피 속에 트로트가 흐르는 사람인 것 같네요.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보세요.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할 때 김용빈 씨의 발성을 보자고요. 딱 인중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 올려보세요. 콧구멍 파는 게 아니고 인중에 손 올려보세요. 여기에 코에 콧김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느낌.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할 때 여기에서만 소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마이크의 수음이 정말 좋게 됩니다. 노래를 크게 부르지 않아도요, 마이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소리로 빨아들여요. 여러분, 김용빈 씨가 괜히 신동 출신이 아닙니다. 그간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쌓였겠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음악의 세계로 인도할 겁니다. 나에게 찾아와 꿈을 치고 나에게 찾아와 꿈을 치고. 어려운 테크닉들이 있어요.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뒤에 자음을 늦게 붙여주는 테크닉을 쓰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발성이 비교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보셨나요? 너는 또 어디로 가,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로 할 때 완전히 피아니시시모 갔다가 다시 음악을 풀어주고. 음악성이 여러분 피 속에 흐르는 아티스트입니다.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참, 김용빈 씨의 노래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2030들은 발라드도 좋아하지만 소울, R&B 이런 장르들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힙합도 좋아하고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발라드는 우리 한국 거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R&B나 소울은요, 우리 한국의 음악이 아닙니다. 외국의 음악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좀 변형이 돼서 퓨전이 된 것뿐이지 애초의 시작은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문화 강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것도 세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게 뭐가 있을까요? 판소리가 있고 트로트가 있습니다. 자, 역발상을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젊고 매력적인 아티스트들이
세계화에 성공이 된다면 미국에서 백인들이 또 흑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란이 피면은 뭐 어란으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뿌듯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트로트를 좀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4, 5년 전에는 트로트가 급이 낮은 음악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 성악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겠죠. 그 일부분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성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음악은 나보다 급이 낮아. 저도 모르게 이러한 교만함과 건방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르게 생각해요. 앞으로에 있을 우리나라의 음악계에서 아이돌 음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미 저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장르가 무엇이냐? 트로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모든 장르가 세계화가 됐을 때는 공통적인 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돌계가 그랬죠. 두 번째, 그 나라의 힘이 강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강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바람이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바람은 트로트가 한번 세계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 세계화에 임영웅 씨도 있고 김용민 씨도 있고 박지현 씨도 있고 등등 이렇게 트로트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가서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김용빈이 나와, 거기서 임영웅이 나와, 거기서 박지현이 나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팬덤을 떠나서 국위선양을 한 겁니다. 향기 마저 떠나 보냈고 향기 마저 떠나 보냈고.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트로트의 발전이 좀 재미있습니다. 트로트가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전통을 해야 정말 찐 팬덤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통만 하면 또 여기저기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겁니다. 신곡을 낼 때 전통스럽게 낼 것인가 아니면 좀 힙하게 세련되게 신식으로 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누군가가 한번 빵 치고 나가면요 그 분야는 성공해버립니다. 지금 그 시기니까 과연 어떠한 스타가 트로트를 한 번 더 고급화에 대중화에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내 사랑도 진다 내 사랑도 진다. 자 여러분 김용민 씨가 신동 때 노래하는 거 보면 까랑까랑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씨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동 때는 변성기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까랑까랑하게 막 고음이 올라갔는데 변성기가 오고 나서는 고음이 안 나서 힘들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습 보면 김용민 씨가 그 과정 속에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대를 올립니다. 광대를 올리면 왜 고음이 쉽게 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광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웃어보세요. 저처럼 환하게 웃어보세요. 지금 다들 웃고 있죠? 웃으면 이러고 노래를 하면 우리가 비교적 후두개의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상후두관을 더욱더 수축을 강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상후두관을 강하게 수축시키면 성문 상압이 높아지면서 호기류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고음이 쉽게 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어쨌든 웃으면 편해진다. 뭐가? 고음이. 보는 것도 좋아지고요. 즉 트웽이나 벨팅 이러한 테크닉들이 더 쉽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어요? 천천히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왜 이럴까요? 뭐라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밍으로 한번 바꿔주고 뭐라니로 바꾸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김용민 씨의 계산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계산? 노래가 흔들리지 않고 다 쏟아낼 수 있는 계산. 동백이 자, 보셨나요? 동백이 할 때는 정말 말하듯이 앓듯이 사랑하리 하듯이 부르네요.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김용빈 씨의 매력은 저런 것 같아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밀당의 고수네요. 세월이 세월이 자, 이 부분은 또 세게 했어요. 세월이 똑같은 똑같은 노래를 약간 이렇게 부르죠. 휙 또가또. 약간 김용빈 씨는 이 입에서 소리의 마무리를 많이 지어줍니다. 휙 또가또 내 안에 그대는. 그러니까 입으로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노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내 안에 그대는 영원 내 안에 그대는 영원 보셨어요? 내 안에 그대는 영원. 입에서 소리를 자근자근 씹어가죠. 자, 보셨나요? 하리 하면서 여유롭게 마무리. 여러분, 이 아우트로를 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과 끝을 잘해야 된다. 김용빈 씨 보고 하는 말 같네요. 자, 왕자의 품격 김용빈의 상사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네요.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하면서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매주 보고 있는데 매주 빨리빨리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5월이라서 너무 바쁩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이보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빈 여러분,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